안녕하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김연희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제 이름은 김연희, 올해 70살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했다가 망했고, 중고차 장사를 했다가 또 망했고,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32살 되던 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김민준. 연희야,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5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 가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민준이 잘 부탁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7살 저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보험금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이었고 본인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돌리기 무엇이든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밥 사줄게. 기다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성적도 중간은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민준아, 엄마가 열심히 벌고 있잖아. 열심히? 그래서 이 모양이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는 왜 못 가? 친구들은 다 새 옷 입는데 나는 왜 헌옷만 입어? 엄마는 왜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 놀렸어. 뭐라고? 엄마가 청소 아줌마라고. 냄새 난다고. 그날 저는 민준이 방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민준이는 점점 더 저를 멀리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방문만 닫아 걸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의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아, 담배 피웠어? 그래서? 안 돼. 너 아직 어린데. 어려서 뭐. 어차피 이런 인생인데. 엄마처럼 살 바엔 차라리. 민준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저를 원망하는지. 고등학교 1학년. 민준이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싸움도 자주 일으키고 선생님께 불려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많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17살 되던 봄날.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니 민준이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보니 짐이 다 없었습니다. 옷도 가방도 책상 위에 물건들도. 그리고 탁자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런 인생 싫어. 가난한 게 싫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찾지 마. 제 지갑을 확인하니 있던 현금 30만 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고 친척들에게 연락했고 민준이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준이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연희야, 애가 철들면 돌아올 거야.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체념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없는 거야. 그래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청소 일, 식당 일, 공장 일.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57. 민준이는 37이 되어 있었겠죠.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된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 관절도 굳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연희 씨. 네. 연희 씨,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분은 이강수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67살. 동네에서 오래 슈퍼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신데요? 연희 씨, 혹시 인생 한 번 더 같이 살아볼 생각 없으세요?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저도 아내를 일찍 보냈고 혼자 딸 하나 키웠어요. 이제 딸도 다 컸고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서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저를 버리고 갔고 연희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제가 다 봤어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강수 사장님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척 몇 명과 친구 몇 명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강수 사장님의 딸 이지은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25살 법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딸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응. 저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이제 아빠도 누군가랑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생겨서 기뻐요. 지은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라고 불러줄래? 네, 엄마.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 이강수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슈퍼만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작은 공장도 하나 있었고 부산 시내에 건물도 2채 있었습니다. 연희 씨, 내가 평생 모은 거예요. 딸하고 연희 씨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의붓딸 지은 씨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지은아. 저는 지은 씨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 민준이는 고등학교도 중퇴했는데 지은 씨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진짜 내 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 씨가 변호사가 되고 2년 후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형사인 박준혁 씨였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남자친구예요. 형사예요. 박준혁 씨는 3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혁입니다. 어서 와요.
제가 지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좋은 사람 같은데? 그래요.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해요. 그렇게 지은 씨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지은 씨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해줬다고. 엄마가 있어서 아빠가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해요. 저는 지은 씨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내 딸이야. 결혼 후에도 지은 씨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반찬 해왔어요. 아이고, 바쁠 텐데 왜?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지은 씨 부부는 꼭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설날, 추석, 어버이날. 엄마 용돈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쓰렴. 엄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은 30만 원 들고 도망갔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은 이렇게 효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은 씨는 밤새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지은아, 집에 가서 쉬어. 싫어요.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고마워, 딸아. 엄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연희 씨, 우리 딸 참 잘 키웠죠? 당신이 잘 키우신 거죠? 아니에요. 연희 씨가 와서 우리 딸이 더 밝아졌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3년 차 되던 해, 남편 이강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분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은 씨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남편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잘 모셔.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연희, 고마웠어. 행복했어. 여보, 안 돼. 눈 뜨세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나이 68. 남편은 78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인 지은 씨가 남편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나 이강수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1. 부산 서면 소재 건물 1동 아내 김연희에게. 2. 부산 해운대 소재 건물 1동 딸 이지은에게. 3. 슈퍼 및 공장 딸 이지은에게. 4. 예금 반반 분할. 나는 연희와 함께한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지은아, 엄마 잘 모시고 두 사람 서로 의지하며 살아주길 바란다. 2024년 3월 15일 이강수. 저는 유언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지은 씨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응, 나도 알아. 그렇게 저는 부산 서면의 작은 건물 하나를 상속받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 3층은 제가 사는 곳. 월세 수입만으로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해운대 건물을 물려받았습니다. 더 큰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엄마, 제 건물이 더 크니까 엄마한테 더 드릴게요. 아니야, 이것도 나한테는 과분해.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저는 정말 이 딸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 저는 건물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지은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박준혁 사위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형사라서 그런데요. 혹시 이상한 사람 접근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무슨 이상한 사람이 있겠어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걸. 남편이 돌아가시고 3개월 후, 어느 날 저녁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응, 나야. 20년. 정확히 21년 만이었습니다. 어디 있니? 엄마. 보고 싶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니? 정말? 응. 미안해, 엄마.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어디 있어? 만나자. 내일. 만날 수 있어? 그래, 그래. 어디서 볼까? 엄마가 사는 데로 갈게.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38살이 된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저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어. 내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민준이는 지난 2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집 나가서 공사장 일하고 식당 일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힘들었겠구나. 근데 엄마,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난이 싫다고 도망쳤는데 결국 저도 엄마처럼 밑바닥 일하면서 살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민준이는 그날부터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엄마 반찬 사왔어요. 어머 고마워.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런데 민준이는 유독 건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 이 건물 엄마 거예요? 응. 재혼한 남편이 남긴 거야. 대박. 엄마가 건물 주세요? 뭐, 작은 건물이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1층 카페는 임대 주신 거예요? 응. 월세 받고 있어. 와, 부럽다. 그때는 그냥 부러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장사? 네. 그동안 여기저기서 일만 했는데 제 가게 하나 갖고 싶어요. 무슨 장사? 카페요. 저 커피 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자리 알아봐야겠네. 엄마. 민준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건물 1층. 저한테 맡기면 안 돼요? 응. 지금 임대 준 카페 계약 끝나면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장사를 하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나? 그래. 좋아. 계약 끝나면 내가 해봐.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3개월 후 1층 카페 계약이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새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인테리어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천만 원 정도요?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들이 새 출발하는데 도와줘야지. 민준이는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민준이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장사는 잘 돼? 네, 잘 돼요. 그럼 장부 좀 보자.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내 건물인데. 엄마가 뭐 잘 알아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준이의 말투가 점점 퉁명스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민준이가 건물 명의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건물 관리 관련 서류예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거 명예 이전 서류 아니니? 아,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좀 조정하려고요. 무슨 세금? 엄마, 복잡한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이해하고 해야지.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어요. 세 번째 이상한 점. 민준이가 제 인감도장을 찾으려 했습니다. 엄마,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왜? 은행 업무 때문에 필요해요. 무슨 은행 업무? 그냥 계좌 정리하려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준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니? 없어요. 왜 그러세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너무 의심하시네요. 저 진짜 효도하려고 돌아왔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지은 씨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요즘 자주 와요? 응. 1층에서 카페하고 있어. 오빠요? 지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언제 돌아왔어요? 아, 3개월 전에.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바쁠 것 같아서. 지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뭔가 이상한 행동 안 해요? 어떻게 알았어? 저는 민준이의 이상한 행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부를 안 보여주는 것, 명의 이전 서류를 들고 온 것, 인감도장을 찾으려 한 것. 지은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이거 심각한데요. 뭐가? 오빠가 건물을 노리는 것 같아요. 설마.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며칠 후 지은 씨가 남편 박준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준혁 사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오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가 나왔어? 오빠가 지인들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요. 무슨 말?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원래 그 집 아들이야. 근데 엄마가 재혼해서 건물 받은 거지. 원래 내 건물이라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늙은이만 없어지면 건물 둘 다 내 거야. 하나는 내 엄마 거고 하나는 의붓딸 거래. 근데 의붓딸은 변호사라 건드리기 힘들고 엄마만 처리하면 돼. 처리?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요즘 몸도 안 좋더라. 자연사처럼 만들면 아무도 모를걸?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야. 민준이가. 그럴 리가. 지은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예요. 오빠는 어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날 죽이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더 조사했어요. 뭐가 나왔어? 지은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빠가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뭐? 위조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인감 도장을 찾으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피보험자는 엄마, 수익자는 오빠 본인. 보험? 사망보험이에요. 5억짜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5억을 받는 보험이에요. 준혁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 지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는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이건 범죄예요. 살인 예비죄예요. 엄마가 망설이시면 진짜 위험해져요.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증거 수집한 것만으로도 경찰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세요. 그날 저녁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이는 1층 카페에서 영업 중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네. 살인 예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요? 민준이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살해 계획, 보험 사기 기도, 건물명의 위조 시도. 모두 증거 확보됐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수갑 채우겠습니다. 철컥. 민준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해야. 진짜 오해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은 씨가 검사 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피고인 김민주는 피해자인 어머니를 살해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엄마만 처리하면 돼. 자연사처럼 만들면 아무도 모를걸.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자랐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생명을 노린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종 판결. 피고인 김민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감옥에 보냈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는 그저 스스로를 지킨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지은 씨와 준혁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준혁아. 내 엄마.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살았다.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엄마를 지키는 게 당연하죠. 너희는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엄마. 지은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피는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가 중요하죠. 준혁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몇 달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건물을 지은 씨에게 증여하기로. 엄마 안 돼요. 그건 엄마 거예요. 아니야.
너한테 주고 싶어. 하지만, 지은아, 너는 내 진짜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은 진짜 딸이야. 지은 씨가 울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나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현재, 저는 지은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은 씨 부부가 새로 산 집에 제 방을 마련해 줬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준혁아. 할머니,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지은 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 손주예요. 저는 손주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쁘다. 정말 이쁘다. 가끔 생각합니다. 민준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서 떠났고 저도 그 아이를 보낼 때가 됐습니다. 대신 저에게는 지은 씨가 있습니다. 진짜 딸.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딸. 어느 저녁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뭐가? 오빠 이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엄마가 강해지셨네요. 너희가 있어서 강해진 거지. 지은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마음이 피보다 깊다는 것을. 가난이 싫다며 떠난 아들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70세 김연희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17살 아들이 가난이 싫다며 집을 나가 20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50대에 재혼하여 의붓딸을 만났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건물을 상속받자 20년 만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효도가 아니라 건물, 그리고 엄마의 생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붓딸 변호사와 형사사위가 증거를 확보하여 아들을 막았습니다. 아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할머니는 진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짜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가족이 있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